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 상 세 번째 편 공손추 상 1장 보십니다. 공손추가 문왕도 법을 삼기에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제 나라에서 그 왕이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이제 맹자가 말을 하니까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습니까? 문왕과 같은 분이 그 훌륭한 덕으로 100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덕이 천하에 충분히 펼쳐지지를 못해서 그의 아들인 무왕과 주공이 이어서 덕을 펼친 다음에야 천자가 될 수가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문왕도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맹자의 답인데요. 맹자가 답을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문왕 개인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할 적에 그 사람 개인이 갖는 뭐 능력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조건, 그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지 그것들을 배제한 채 그 사람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이라는 분이 훌륭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의 평가를 하려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문왕 개인이 훌륭했냐 안 했냐를만 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왕이라는 분이 처했던 상황, 그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문왕의 조건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문왕은 하가 당야시리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문왕은 하가 당야시리요 어찌 감당하실만 했으리요 어찌 감당하실 수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 천자가 된다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겠느냐. 문왕은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겁니다.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유탕으로 지어 무정희 탕임금으로부터 무정임금 때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현성지 군이 6, 7이 작하야 현인인 임금, 성인인 임금이 67분이 나오셔서 6, 7이 작하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왕조, 은나라죠. 상왕조 군주들인데 이분이 상왕조를 연 탕임금입니다. 그리고 요 제신이라는 임금이 상나라, 즉 은나라를 멸망한 요 주가 제신이에요. 그러면 요 탕임금부터 요 무정이 어디냐? 그러면 무정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현성지군이 67명, 6, 7이 나오셨다 이랬잖아요.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탕임금, 그 다음에 태갑, 태무, 그 다음에 반경, 여기 조울, 이 무정 이런 분들을 상나라 때, 은나라 때 훌륭한 임금들로 쳐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되는 거죠. 6, 7이 작한다는 것이. 뭐 여중에 이제 또 어떤 한 분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이 중에는 못된 임금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임금들도 있고 그런데 특출했던 훌륭했던 임금들이 한 17분이 나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 귀은이, 구은이 천하가 은나라에 돌아간 것이 귀의한 것이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훌륭한 임금들이 나오셔서
세상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천하가 은나라를 믿고 의지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됐다는 말이 중요하다. 오래되면 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기존의 것, 구관이 명관, 그냥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신관이 구관보다 훨씬 더 누가 보더라도 뛰어나다 그러면 신관을 선택하겠지만 신관이나 구관이 거기서 거기면 그냥 구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그 기간이 오래되면 더더군다나 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가 이렇게 민심을 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임금들이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민심을 전부 은나라로 귀의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은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로 마음을 주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것이 문왕이 어찌 감당하실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정이 조, 제후, 유, 천하오대. 그래서 그 무정 임금이 조, 제후들을 조라는 것이 이제 제후들의 복종을 받는 것이죠. 임금이 제후들을 천자가 제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소유하였으되 유운지장야 하시니 그 천하를 마치 유운지장 손바닥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천하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온 천하가 그냥 은나라로 귀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은나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천하를 소유하고 손바닥 위에서 그 천하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왕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지 거 무정이 미구야라. 주가 이 무정 임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 시간적 거리가 오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정 임금 때 완전히 천하를 장악하고 소유를 하고 손바닥 위에서 천하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무정 때부터 주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지난번 앞에서 보신 그림으로 넘겨보자면 요 무정하고 요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은나라 전체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정 때까지 은나라에 축적되어 있었던 정치적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산들이 뭐냐? 그러면 인적 자산이 있겠죠. 은나라와 함께하는 은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겠죠. 또 은나라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축적된 문화적 자산들이 있겠죠. 뭐 풍습이라든가, 그 민간의 풍습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그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임금은 못된 임금이지만 이 훌륭했던 무정 임금 때까지 축적되고 그 무정 임금 때 또 한 번 발전을 했었던 그 자산이 다 없어져 버리기에는 시간이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들이 인적 자산이라든가 문화적 자산이라든가 제도적, 법률적 뭐 이런 은나라가 좋았을 때의 그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고가 풍속과 유풍 선정이 유유존자하며 요거. 그 오래된 가문, 고가. 저 앞에서 고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고국. 오래된 나라. 오래된 나라는 키 큰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 나라를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신이 있는 나라, 대대로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집안의 신하들, 세신이 있어야 그걸 오래된 나라, 고국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요 고가가 바로 그런 가문들입니다. 전통이 있는 가문들. 전통이 있는 가문들과 물려받은 풍속, 유속. 그 다음에 유풍, 선정.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습, 그 다음에 훌륭한 정치, 제도,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아직까지도 유자는 아직까지도 존재, 남아있는 것이 있으며 여전히 그런 인적 자산, 문화적 자산들이 남아있다 그겁니다. 게다가 이 주는 못된 임금이었지만 당시에 미자, 미중, 왕자, 비간, 기자, 그리고 교격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배출이 됐는데 이 인물들이 모두 현인들이었다 그겁니다. 미자, 미중, 왕자, 비간, 기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제신 이 사람이 주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제을이라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문정이라는 임금이에요. 근데 이 제일이라는 아들이 임금이 이제 됐는데 그런데 이 제을 말고 기자라는 사람과 비간이라는 사람이 왕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선 비간이라는 사람은 요 주 제신 즉 주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 숙부뻘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 비간이 이 주가 이제 폭정을 저지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직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은왕조가 이 상왕조가 멸망을 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천하가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주의 잘못에 대해서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주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계속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듣기에 성인은 심장에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을 쪼개서 네 심장 안에 7개의 구멍이 있는지를 보겠다. 만약에 거기에 7개의 구멍이 있다면 너는 성인인 것이고 네가 한 말은 성인의 말씀일 테니까 내가 그때 네 말을 따르마. 만약에 근데 네 심장을 쪼갰는데 7개의 구멍이 없다 그러면 너는 성인이 아닌 것이고 지금 성인이 아닌 말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비간을. 그리고 이 기자라는 분은 이제 비간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치광이 행세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주를 치고 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때 이 무왕이 기자를 찾아가서 새로 왕조를 이제 세웠는데 이 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될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사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세운 은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인데 이 자신의 조카였던 이 주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새 나라를 연 무왕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전해주죠. 그것이 서경에 실려있는 홍범이라는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범을 무왕에게 전해주고 이 무왕은 감사의 표시로 이 기자를 조선이라는 나라에다가 봉합니다. 그것이 기자 조선이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봉하면서 다른 여느 제후국들하고는 달리 대부분의 제후국들은 정기적으로 천자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기자조선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예외로 했다. 그래서 제후국이지만 제후국으로 대우하지 않고 더 이제 격을 높여서 뭐 예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하필 기자를 조선에다가 봉했겠냐? 그러면 은나라, 이 기자의 조상들인 이 은나라를 세운 이 은나라가 그 선대로 올라가면 이제 동이족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자신들의 본거지인 동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봉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자계 미중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이제 주의 형들뻘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요 기자하고 비간하고 요 미자계 특히 요 미자 이 세 사람을 은나라의 삼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명의 인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화적 또 인적 그 자산들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미자니 미중이니 왕자 비간이니 기자니 교격이라는 이제 훌륭한 재상도 있었습니다. 이 교격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임금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자들이 상여 보상직으로 서로 더불어 함께 이 그는 주겠죠. 주를 보상하고 있었다. 도울보 도울상 보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구 이후의 실지하니 그러니까 주만 보면 당장 왕의 자리를 놓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문왕 개인만 보면 당장의 천자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주와 문왕의 조건들이 이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당장의 천하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 이후에 실지야 하니 그랬죠.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문왕 때가 아닌 문왕의 아들 때에 가서 잃게 되었으니 이렇으니 척지도 막비 기유야며 일민도 막비 기신야오늘 척지도 한자쯤 되는 좁은 땅도 그의 소유 아닌 데가 없었고 이 그는 주주. 그 당시 그 은나라에 속한 땅 한자도 주의 소유 아닌 데가 없었다. 왜냐하면 무정이 아까 이제 맹자의 논리대로 하자면 무정 임금 때 온 천하가 무정에게 다 귀의했고 그 이전부터 이제 축적된 것으로 인해서 17명의 훌륭한 임금들이 나오셔서 그래서 무정 때 이르게 되면 온 천하가 다 은나라로 귀의했고 그래서 무정은 천하를 다스리기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무정으로부터 주임금 요 주까지가 시간적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산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금 그거잖아요. 게다가 훌륭한 인재들도 그 시대에 배출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전부 주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자의 땅도 그의 소유 아닌 게 없고 한 사람의 백성도 그의 신하 아닌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건만 놓고 보면 이 주하고 문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방적으로 이 주에게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 문왕은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연이
그런데도, 즉 이렇게 완벽하게 일방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왕도 그러면 그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방백리 기하시니, 사방백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냥 한 제후국에 불과한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셨으니 이랬죠. 그의 할아버지가, 문왕의 할아버지가 저 빈 땅에서 대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빈 땅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기산 아래로, 예? 기산 아래로 왔는데 백성들이 이런 임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따라온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하고 함께 일군 나라가 그 기산 아래의 주나라 기주예요. 그게 불과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문왕이 무슨 배경과 조건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방백리로 일어나셨다가 그 얘기죠. 시로, 이렇기 때문에 난야니라, 이렇기 때문에 문왕이 천자가 되시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 개인이 뭐가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그래서 법을 받기에는, 법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문왕이 그 문왕에게 주어진 그 조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문왕이 천자가 못 되신 것이지 문왕 개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나라가 왕이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제나라 임금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그런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나라가 지금 현재 전국시대라는 이 조건 속에 제나라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나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제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제나라가 다행히 전국 칠웅 중에 하나라는 어마어마한 영토와 엄청난 백성의 숫자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나라가 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정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나라가 이 조건 속에서 어진 정치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이 전부 이 제나라로 몰려들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지를 입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나라를 치러 가면, 맹자의 논리대로 하면 인자무적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임금의 덕이 문왕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는 옛날 분들이 했던 일의 절반만 해도 그 결과로서 세울 수 있는 공은 배가 될 것이다. 사반, 공배. 일은 절반인데 공은 배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맹자가 제나라를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라고 말을 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